전날 미국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날 미국 증시는 양 지수 모두가 하락이 나왔어요. 미국 지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그림이 심상치가 않네 라는 걸 자꾸 느낌을 받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다우 지수가 어제 0.01% 하락이 나왔고 나스닥이 2.01% 하락이 나왔는데, 다우 지수는 뭐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보자 그런다면 0.01%밖에 빠진 게 아니지만 차트의 일봉을 보게 되면 그림 자체가 썩 좋지가 못합니다. 여기에서 밀렸다가 이만큼 지금 올라와서 정고점을 뚫어낸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부터 지금 1, 2, 3, 4, 5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런 모습이 지금 제가 좀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윗꼬리가 지금 달려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윗꼬리가 달려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결국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자꾸 출회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 차례 고점에서 매도 물량이 출회돼서 한번 휘청거렸어요. 3월 18일 저번주 목요일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장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상승의 흐름을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장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매도 물량이 계속 출회가 돼서 결국은 또 윗꼬리를 만드는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다우지수가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해버린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결국은 전저점 부근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금 32,450에서 여기까지도 생각을 한다 그런다면 거의 한 38,000까지 빠진다고 좀 최악의 경우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늘 그렇지만 하락에 대한 명분은 만들면 그만입니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 뉴스나 매스미디어들은 상승이 나오는 이유를 갖다 붙일 것이고, 하락이 나오면 하락에 대한 이슈를 갖다가 붙일 거기 때문에 하락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이슈를 갖다 붙일 거예요. 리스크니 어쩌니 하면서. 그게 뭐 국채 금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의 불화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앞에 변이가 또 붙었죠. 이러한 명분으로 갖다가 또 붙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선 당연히 하락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도 이따가 제가 봐드리겠지만 국내 증시 자체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오늘 이틀간 미국 증시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지금 미국 증시를 따라가지 않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디커플링 형상이 언제까지 갈 거냐라는 물음에는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제가 시장을 20년간 지켜보게 되면 결국에는 어찌됐건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서로의 엇갈림은 있을 수 있어요. 엇갈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만나게 된다.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자체가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잘 버텨준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이때를 기회라 생각을 하고 물량 정리를 좀 하면서 현금화를 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수가 하락이 나오는 거를 생각을 해서. 자, 나스닥 쪽도 보시게 되면 나스닥은 좀 더 많이 빠졌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2% 가까이 빠졌어요. 얘는 꼬리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시작해갖고 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쭉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나스닥이 지금 다시 보시게 되면 전저점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 또 금방 빠지거든요. 나스닥의 폭락이 계속해서 나오면 나올수록 언제 어느 순간 국내 증시에 같이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본전치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들, 또는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내 계좌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을 종목들은 지금 어느 정도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현금화를 시켜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닥 기준으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도중에 0.50 정도 빠지고 있는 중인데, 이게 횡보 구간에서,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을 놓고 지금 하면 이런 그림이잖아요. 코스닥은 지금 이런 그림인데
그림인데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여기에서 이게 위에 게 한국 코스닥 지수고 밑에 게 이제 나스닥의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 친구가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이탈하는 하락이 나오죠. 그러면 코스닥 시장이 아무리 지금 이 구간에서 버텨서 이런 모습을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모습으로 갈 확률보다 밑으로 내리꽂을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주식에서 늘 제가 얘기를 하죠. 100%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확률이 좀 더 많은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장을 봤을 때 지금 미국 지수가 이 모양 이 꼴로 가고 있는데 한국 지수가 여기에서 코스닥이 상승이 나온다? 글쎄요. 횡보하다가 꺾이는 그림이 나오면 나올지라도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현금화를 미리미리 시켜놓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개인 종목들도 현금화 시켜놓을 거는 다 시켜놨어요. 몇 종목 제외해놓고 이왕이면 자 어찌됐건 지수가 여기에서 지금 미국 지수가 빠진다는 가정하에 다시 한번 코스닥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 그런다면 못해도 이 900선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박스권 안에서 놀 거란 말이에요. 다음 저점을 만들어주는 게. 그러면 최악의 경우에는 전저점 구간 900선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차하면 여기까지 877까지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현금화를 미리 좀 시켜놓고 지수가 빠지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든 여기에서 위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래에서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얘기는 이제 이렇게 드렸고 코스피 이야기가 나와서 코스피 이야기도 들어볼게요. 자 코스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추세 자체가 우리가 뭐 뉴스나 전체적인 상황 말고 그냥 기술적인 분석 차트로만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누가 보더라도 하락 추세잖아요.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얘네들 지금 거래소 코스피 기준으로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이 구간이에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금 5번째 구간 버티고 있는데 자 보세요. 5번이나 버텨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수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을 한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겠어요? 자 이런 그림인데 지금 저점은 받쳐주고 고점은 자꾸 내리는 이런 하락 추세의 그림인데 자 여기에서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턴 어라운드를 해주고 하락 추세를 상승으로 이탈시켜주게 되면 땡큐겠죠. 자 근데 이 구간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꺾여버린다? 그러면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량을 다 던집니다. 다음 지지선은 어디로 봐야 돼? 사람들이 종목이나 지수를 볼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지지선이 확인이 안 될 때가 제일 큰 공포를 느낍니다. 왜? 우리는 보통 지금 현대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인터넷이 발전을 하고 HTS 그 다음에 MTS까지 다 발전된 시대에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얼마나 될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종목 살 때 차트 안 보고 매매합니까? 아니잖아요. 자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여기를 깼을 때 다음 지지선 어디로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 지지선 보면 간단하죠. 121선 이 라인 지금 2800선 보든가 아니면은 여기 구간 2750 보든가 결국은 이렇게까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을 깨졌을 때 여기를 이탈했을 때 벙쪄버리는 구간이 이만큼 발생을 하는 겁니다. 거의 200포인트 300포인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져버리게 되면 매도 물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구간이에요. 거래소가 지금 딱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리까리한 구간에서 단순히 시장에 상승이 나올 거란만 믿고 아무런 대처도 없이 아무런 리스크도 없이 우리가 손을 놓고 있게 된다 그런다면 종목들이 물려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홀딩을 하고 있고 현금화를 전혀 안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만약에 코스닥이 또는 코스피가 밀려서 2800까지 밀려버린다? 그러면 결국은 물려서 지수가 올라올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회비용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정된 돈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수익이나 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 한정된 돈과 한정된 시간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즉 계좌에 올 스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계좌의 회전율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빼줄 땐 빼야 되고 살 때는 사야 되고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저는 빼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설령 제가 바라보는 시장이 언제든 틀릴 수가 있겠죠. 내가 바라보는 시장이 혹시나 틀려가지고 시장에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다시 사면 돼요.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현금화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현금화를 이런 아리까리한 시장에서 현금화를 안 시켜놓고 그냥 종목만 들고 있게 됐을 때 빠져버리게 된다 그런다면 그때부터는 손을 쓸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위험한 구간에서는 패스를 하고 시장을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선, 우리가 생각하는 차트적인 것들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을 뒤엎어버리고 지지선이든 뭐든 깨버릴 수가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염두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이제
수에즈 있죠, 수에즈. 어제 국제유가가 좀 큰 폭으로 좀 올랐는데, 수에즈에서 사고가 좀 있었어요. 수에즈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제 국제유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 수에즈 운하가 뭐냐면, 이 아시아 쪽하고 아프리카 이 사이에 있는 건데, 이 운하가 없다 그런다면, 이렇게 뺑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운하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뺑 안 돌아가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여기에서 좀 사고가 있었어요. 길막 사태.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막혀가지고 국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무리하게 베팅을 할 때가 아니라 최대한 현금 확보를 좀 해놔야 될 때라고 제가 어제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선택은 누가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길